단원 마무리 풀이 영상을 보기 전에 75쪽까지 풀고 나서 이 영상을 보세요. 지금부터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며 정리해 봅시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민주항쟁 등의 민주화 과정은 시민의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다. 오늘날 시민들은 투표, 언론을 통한 의견 제시, 정당이나 시민단체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정치에 참여한다.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활동을 정치라고 한다. 정치.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민주주의.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려면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관용과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하는 자세 등이 필요하다. 국민 주권이란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것으로 민주정치에서 국민 주권은 헌법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법을 만드는 국회, 법에 따라 국가의 살림을 하는 정부,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법원이 이를 나누어 만든데 이를 삼권 분립이라고 한다. 삼권 분립.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알아봅시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의 공통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민주주의입니다.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하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여러 개의 부처, 청 그리고 위원회가 있는 국가기관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정부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정치의 원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삼권 분립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그림이나 생각 그물로 정리해 보세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를 참고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막힌 정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주어진 단어를 3개 이상 활용해서 글을 써보세요.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바탕으로 발전해왔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 다음 십자 말풀이 놀이를 하며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국회의원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이다. 정답은 국회입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의 심의 기관으로 대통령,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답은 국무회의입니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입니다. 정답은 민주주의입니다. 국가의 주인 된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 정치의 원리입니다.
정답은 국민주권입니다. 국가 권력을 국회, 정보, 법원이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입니다. 정답은 삼권 분립입니다.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 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정답은 지방자치제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또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헌법재판소입니다.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법원입니다. 배운 내용을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는지 설명할 수 있다. 시민의 정치 참여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올바른 태도가 필요한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국가의 일을 맡은 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있다. 투표율 변화를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우리나라 투표율의 특징을 써봅시다. 그래프를 잘 보고 특징을 써봤겠죠. 예시와 비교해 보세요. 투표율이 낮아지다가 최근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낮은 투표율이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이 늘어나서 정치가 그릇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투표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나요? 투표에 참여한 사람에게 세금을 줄여줘요.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광고나 포스터를 만들어서 캠페인을 해요. 학교에서 선거 참여할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요. 신문 기사에 나온 법안의 필요성을 친구들과 얘기해 봅시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투표율을 높이려고 1925년부터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자유투표 의지를 훼손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투표에서 투표율을 올리는 최선의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투표권이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투표해야 하며 해외 출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구속될 수도 있다. 이런 의무 투표제에 힘입어 오스트레일리아의 투표율은 9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무 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의 주제를 놓고 여러분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의견을 정하고 그것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찬성과 반대 중에서 잘 생각해서 결정해봐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 투표율을 높이고 올바른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홍보물을 만들어 봅시다. 선거홍 캠페인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봅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표현해봐요. 다 했으면 선생님께 제출해보고 친구들의 작품도 함께 감상해보도록 할게요. 단원 마무리 잘했겠죠? 이렇게 1단원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2단원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안녕.